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여러모로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리네요.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편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토론토로 가는 대한항공 K73 이코노미 탑승 후기를 가지고 왔고요. 한동안 대한항공 이코노미에서 컵라면 제공 중지한다고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하지 않고 서울역에서 체크인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역에서 체크인, 이게 무슨 말인지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서울역뿐만 아니라 원래는 삼성역과 광명역에도 도심공항 터미널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공항에서 체크인하지 않고 도심에서 미리 체크인과 수화물 위탁 그리고 출국 심사까지 완료하는 건데요. 코로나 때 다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지금은 서울역만 도심공항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국내에서 큰 규모인 LCC들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 진에어 이렇게 이용 가능하고요. 외항사는 루프탄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도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하시려면은 서울역에서 탑승하는 직통열차를 타야 해요. 가격은 편도 11,000원이고요. 회원가입하시면 5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탑승 수속을 하시려면 새벽 5시 20분부터 19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탑승 시간 기준으로 1터미널은 3시간 전에, 2터미널 이용객은 3시간 20분 전까지 탑승 수속을 서울역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늦게 출발하는 항공편 이용객분들은 조금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제가 타는 대한항공은 제2터미널에서 탑승을 하기 때문에 3시간 20분 전까지 서울역에 도착을 해야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 수화물까지 한 번에 맡기고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어갈 때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 아침처럼 인천공항 출국 승객이 많은 경우에는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물을 번거롭게 공항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모로 편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이용해봤는데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짐 맡기고 출국 심사 하는데 거의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열차 출발 20분 전에는 도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조금 늦어서 시간을 급하게 바꾸느라고 그 다음 열차를 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현대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가지고 있으시면 연 10회 무료로 탈 수 있어서 저는 자주 타는데요. 서울역 접근성이 좋은데 사신다고 하면 이만한 교통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 승객도 별로 없는 편이라서 대부분은 널널하게 갑니다. 지정석으로 가고 있고요. 약 40분 정도 걸려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맡겨가지고 짐 없이 그냥 인천공항으로 훌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엄청 편하네요. 인천공항,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대한항공 카운터에도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모닝캄 이상 등급이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셔도 종종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미리 짐을 맡겼기 때문에 체크인은 패스하고 바로 출국장으로 향하겠습니다. 사람 많으면 사실 출국장 들어가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승무원이나 외교관들이 이용하시는 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줄이 정말 1도 없고요. 승무원분들과 같이 짐 검사하는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은근 좋았습니다. 정말 금방 출국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요거 자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출국장에 들어오면은 면세품 패스하고 라운지 가려고 하는데요. 이 터미널 라운지, 지난번에는 마티나 골드 라운지 가봤으니까 좀 특이한 데를 가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편에 위치한 라운지 L에 왔습니다. 여기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라운지 가는 길에 알았는데요. 여기 낮잠존도 있더라고요. 밖에 비행기도 보이고 시설이 좋더라고요. 라운지 이용 안 하셔도 여기서 쉬시거나 낮잠 주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롯데에서 운영하는 라운지 L, 여기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왜 많이 안 오는지 알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공간이 너무 작더라고요. 안에 화장실 없고요. 음식 섹션 조금 있고 그리고 좌석 이게 답니다. 여기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롯데에서 운영하는 라운지예요. 그래서 그런가 음식은 몇 개 먹을 만한 음식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먼저 스프와 국 한 종류씩 있었고 스크램블 에그랑 간단한 빵 종류들 있었고요. 메인으로 스튜랑 불고기, 떡볶이, 그리고 각종 튀김류, 베이컨, 나초, 샌드위치, 그리고 각종 과일과 요거트 있었습니다. 또 비빔밥도 있어가지고 호감도 상승했고요.
두부랑 죽 있었고 라운지의 정석인 신라면과 튀김우동 그리고 짜파게티까지 있네요. 커피 머신도 준비되어 있고요. 맥주랑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까지 나름 구색을 갖추고 있어요. 캔 음료수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가 음식 자체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종류가 적고 퀄리티 측면에서도 마티나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이 항상 많으니까 적당히 먹고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이라면 여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여기는 PP카드랑 라운지키, 더 라운지에 모두 사용 가능한 곳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볼게요. 토론토로 가는 대한항공 K73편 보잉 7879. 이 기제는 5년 된 비행기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더라고요. 다낭도 갔다가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는 친구입니다. 대한항공은 토론토 노선에 주로 보잉 777-300ER을 투입하고 있는데 오늘은 운 좋게 보잉 7879가 걸렸네요. 참고로 인천 토론토 노선은 에어캐나다하고 대한항공이 운항을 하고 있고요. 비행시간은 인천 출발 기준으로 13시간, 인천 도착 기준으로는 15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장거리 비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진짜 비행기를 타러 가볼게요. 제가 올해만 대한항공을 3번째 탔는데 다 다른 기종을 탔더라고요. 진짜 기종이 좀 많이 섞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오늘은 이코노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코노미가 신형 좌석이더라고요. 비즈니스석은 지난번에 리뷰한 프레스티지 스위트로 동일하던데 이코노미 좌석은 신형으로 바뀐 시트 색깔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시트가 좀 더 깔끔하고 좋지 않았나 하기는 생각은 들었어요. 좌석 배열은 333 배열이고요. 오늘은 제일 끝자리 56B 자리를 사전 지정했습니다. 여기가 시트 구루에는 그 빨간색으로 나와가지고 뒤에 리클라인이 안 된다 이런 그 안 좋은 메시지가 떴었는데 이제 시트 구루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명당 자리입니다. 일단 시트가 풀로 젖혀지는데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항상 젖힐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완전 후미 쪽이라서 동체가 좁아지면서 그런 건지 A 좌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56A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 빈 공간이 시트 하나 정도 들어갈 크기만큼 더 있어가지고 완전 제 전용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코노미는 사실 짐 놓을 때만 있어도 진짜 괜찮은데 옆에 비어서 가니까 진짜 개꿀입니다. 대한항공 장거리석에는 이코노미에도 어메니티를 제공해주는데요. 자리에 도착하면 일회용 슬리퍼랑 칫솔, 치약이 준비되어 있고요. 생수도 한 병 있습니다. 담요와 베개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리에 앉으면 좌석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은 이코노미에선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내 모니터는 10.6인치 디스플레이고 멀티터치를 지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리모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게임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싶긴 했습니다. 대한항공답게 그 국적기의 인포테인먼트는 한국인 기준에서는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이 풍부하고요. TV나 음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좌석에 기내식 언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정보는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장거리다 보니까 기내식도 2번 나오고 중간에 간식도 주는데 잠을 언제 자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예상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기내식을 언제 주는지 미리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기내식 메뉴를 확인할 수 있나 했더니 그냥 소개 영상만 있더라고요. 화장실 한번 다녀와 볼게요. 화장실은 평범하고요. 어메니티는 거의 없기는 한데 어차피 일회용 칫솔이랑 치약을 제공해줬으니까 없어도 충분히 이해는 가더라고요. 기재가 비교적 최신이라 그런지 화장실도 깔끔한 모습입니다. 보잉 7879 이제 이륙을 준비하고요. 오늘 완전 풀부킹인지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이 노선도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륙하고 나면은 바로 식음료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대한항공은 한식이 유명하잖아요. 비빔밥 특히. 오늘은 돼지불백에 묵비빔밥 메뉴도 있었고 낙지볶음 같은 한식도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오늘은 좀 한식이 안 땡겨가지고 마파두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샐러드 여기에 발사믹 드레싱 뿌려서 먹으니까 상큼하니 괜찮았고요.
마파두부는 그냥 한식인 마파두부, 향신료 맛은 없었고 먹을만 했습니다. 녹차 케이크 요거 아주 맛있었고요. 다음에는 저도 그냥 한식 먹어야겠어요. 이게 채식 메뉴였었나봐요. 그래서 고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대한항공 기내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감이 있어서 좋았어요. 원래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기내식이 잘 나오기로 유명했잖아요. 비단 식사뿐만 아니라 식사 사이에 나오는 간식도 좋았는데 특히 컵라면으로 유명했죠. 아시아나는 조금 일찍이 이코노미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을 했고 대한항공도 올해 8월 15일부터 이코노미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요즘 난기류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코노미의 좌석이 좁아서 뜨거운 물에 대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중지를 했죠. 이유가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석 이상은 여전히 서비스를 하지만 이제 기내에서 라면은 좀 쉽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대한항공에서는 샌드위치, 핫도그, 피자, 핫포켓 등의 새로운 간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기내 셀프 스낵바도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먼저 이 샌드위치, 간식 서비스들이 승무원을 불러서 요청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갤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서 가장 헤비한 메뉴가 바로 이 샌드위치였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공급받는 것 같더라고요. 구성이 생각보다 아주 실하니 괜찮았어요. 지난번에 비즈니스석 리뷰할 때 준 피자 같은 간식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배도 꽤 든든해지는데 재료도 신선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갤리에서 각종 주스류와 견과류, 콩과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컵라면이 샌드위치로 바뀐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단가로 치면은 샌드위치가 훨씬 비싸니까 원가 절감 문제는 진짜 아니었을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한국 시간으로 한 16시 정도, 그러니까 비행하고 7시간 좀 안 돼서 간식 서빙을 전체적으로 해줬어요. 이때 이제 이 피자를 주더라고요. 이거 비즈니스석에서 간식으로 먹었던 피자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원래 이코노미에도 줬던 건가 싶긴 했습니다. 딱 그 피가 아니지, 딱 도우 두꺼운 피자 맛이고요. 엄청 맛있다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먹을 만한 간식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도착 2시간 반을 남겨두고 마지막 기내식을 서빙을 해줍니다. 이코노미 타면서 진짜 이렇게 사육당할 수 있나 싶은 시간이에요. 네, 기내식 메뉴가 2개였는데요. 제가 2개를 다 달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로제 파스타랑 소고기 감자 요리 이렇게 2개 중에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소고기 감자를 선택을 했는데 제일 뒷좌석이라 그런가 다 떨어졌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로제 파스타를 먹어야 했는데요. 이제 딱 먹으려고 뜯으니까 승무원분이 이제 앞쪽에서 소고기 감자가 남았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2개를 먹게 됐습니다. 소고기 감자는 메시드 포테이토랑 같이 나왔고요. 약간 그 간장 베이스의 소고기 찜이었는데 요거 진짜 아주 맛돌이었습니다. 메시드 포테이토도 생크림이 들어가서 아주 킥이었고요. 가니쉬 야채들은 그냥 냉동 야채인 듯 했지만요. 로제 파스타도 저는 펜네나 그런 건 줄 알고 안 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넓적한 링귀니 면이어서 생각보다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샐러드는 처음 기내식이랑 비슷하게 발사믹에 올리브오일 소스로 맛있게 먹었고 과일은 사과랑 오렌지 있었습니다. 빵, 버터 이렇게 먹으면 끝입니다. 제가 직전에 그 대한항공 탔던 게 비즈니스다 보니까 계속 그 비즈니스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비즈니스든 이코노미든 대한항공 승무원분들은 정말 쉴 새 없이 일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서비스 할 건 없는지 좌석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승객이 요청하는 건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모로 진짜 그 대한항공 서비스 좋은 건 알아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기내는 더 훌륭하고 음식 좋고 더 좋을 수 있겠냐 싶은데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럴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외항사랑 비교해서도 최고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은 아마 만족을 하시겠지만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외국어라고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밖에 없는데 이거는 조금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좀 많이들 사용하는 언어들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내 와이파이 이거는 조금 치명적이긴 했어요. 이제 메이저 항공사들은 다 해주잖아요. 미주 갈 때 많이 타는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모든 이코노미 좌석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787-10 같은 완전 최신 기제만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타고 오니까 어느덧 토론토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여행은 진짜 시차 적응이 점점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인천에서 9시 반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아침 9시 반입니다. 쉽지 않아요. 예. 자, 이제 하기를 해볼게요. 토론토도 한국인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인가 보더라고요. 내려가니까 바로 한국어가 들려가지고 여기가 캐나다 맞나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천 토론토 이코노미 탑승기였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빠이빠이.